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 집은 저희 4식구 그리고 고양이 2마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저희 부부가 열심히 지은 중정이 있는 집 흔현재입니다. 흔현이라는 말은 기쁘고 반가운 어떤 그런 모습들을 흔현이라고 표현을 한대요. 그냥 우리 가족이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. 늘 기쁘고 좋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반가워하는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다. 이 집은 되게 모순적인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. 일을 해야 되는데 삶을 살아야 되고 조용히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항상 어딘가를 쳐다봐야 되고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동물도 살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 포기할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그때부터 설득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. 이 집의 재료가 2가지로 크게 나뉘게 되는데 하나는 화강석, 또 하나의 재료는 스토라는 제품을 사용해서 저희가 외장 마감을 하는 이 크게 2가지 방향, 그러니까 습식과 건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돌은 잘라와서 붙이고 그리고 습식은 뿌려서 현장에서 만드는 방식. 주변에서 오시면 정말 얘기 많이 하세요. 이거 아이한테 위험한 거 아니냐, 너무 이렇게 뾰족뾰족 나와서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가치관의 차이인 것 같아요. 저는 아이가 보호를 받는 것보다 자기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이거 만져보고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자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게 더 올바르다고 생각해요. 이 거실을 보시면 층고도 되게 높고 공간도 이렇게 있지만 여기서 없는 것은 TV였어요. 그 TV가 없어진다는 것은 뭔가 방향성을 가지는 소파가 사라진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방향성을 아예 삭제해버리자. 그래서 방향성을 삭제해버렸더니 창이 앞뒤로 뚫릴 수도 있고 그 거실에서 뒤뜰도 나갈 수도 있고 중정도 나갈 수도 있고 한 벽은 저렇게 막혀서 스튜디오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저희가 이렇게 약간 십자가 배치인데 이렇게 열린 공간과 사용하는 공간을 십자가로 배치해서 어쩔 땐 이게 거실의 방향이 되고 어쩔 땐 이렇게가 방향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이런 대면형 주방도 주방의 기능적인 역할을 하지만 가구 자체도 가구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뭔가 낮은 가벽처럼 보이기를 원했던 거죠. 그래서 이 공간이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거실이 여기까지 이제 쭉 연장이 돼서 항상 보였으면 좋겠다. 그리고 제가 이거 설계할 때 또 요청드렸던 부분이 이 주방을 중심으로 좀 공간들이 되게 효율적으로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되게 많이 요청을 드렸어요. 동선에 대해서. 주방에서 무언가 하다가 아이가 있는 방으로 가고 안방도 갈 수 있고 화장실도 갈 수 있고 다용도실도 갈 수 있고 어떤 게 우리한테 충분한 공간인지를 이제 여기저기 살아보면서 고민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.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필요 없는 공간들을 빼버리고 우리가 딱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공간 안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. 처음부터 이 집은 고양이와 함께 또는 고양이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고양이도 이 중정을 같이 사용해야 된다는 가정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높이를 설정을 했고 위를 이렇게 곡선을 주어서 이렇게 따냈어요. 그래서 남향으로 들어오는 빛에 의해서 들어오는 그림자가 집 안으로 좀 다채롭게 이 중정의 그런 곡선선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런 곡선을 준 거고 또 이 밑에도 살짝 열어줘서 이렇게 공간이 좀 연장되게 보이도록 유리로 막았죠. 그리고 저희가 이 공간을 고양이한테 이렇게 제공하게 되면서 포기한 게 있어요. 최대한 식물을 배제하고 고양이한테 해롭지 않은 고사리류나 밑둥에 풀이 자라지 않는 단풍나무 이렇게만 꾸민 것도 고양이를 위한 저희의 배려였고 그리고 저희는 이 중정이 또 지을 때는 잘 몰랐는데 살면서 느낀 장점이 있어요. 공간이 아주 풍성해진다는 거예요. 이 중정 하나 때문에 저희 집의 그런 공간들이 되게 풍성해지는 효과가 있더라고요. 그러면 저기는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보내거나 동물하고 같이 보내거나 외부인들이 왔을 때 보내기 좋은 공간이라고 하면은 저희 부부 둘이 있을 때는 이 공간이 정말 유용한데 그 이유가
바로 거실에서 문 열면 나올 수 있는 더 쉽게 나올 수 있는 공간이라 한 번 더 발이 가는 것 같고, 북향이니까 절반 정도는 해가 안 들어오고 또 절반 정도는 해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정말 잘 활용하는, 여름엔 여기다 수영장을 만들거든요. 또 그늘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여기다 수영장 만들어서 수영하고, 봄에는 여기서 차 마시고 밥 먹고, 그래서 저희 부부끼리 있을 때 여기서 밥 항상 먹거든요. 야외 공간에서. 그래서 정말 의외로 너무 잘 쓰는 공간이에요. 여기는 저희 아이가 쓰고 있는 아이 놀이방이에요. 그래서 저희가 이 방을 지금 아이방으로 쓰고 있는 이유도 저희가 주로 생활하는 거실이나 주방하고 가깝기도 하고, 그래서 항상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, 지금 저희가 고양이나 저희가 항상 잘 이용하는 중정이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이와 이렇게 이동하면서 소통하기도 좋아서 공간을 이제 놀이방으로 사용했는데, 저 창문으로 보면은 뒷뜰에 있는 정원이 직선으로 쫙 펼쳐져요. 아이가 이제 저 공간에서 놀면서도 창문으로 밖을 바라봤을 때 그런 자연을 또 경험했으면 좋겠고, 그래서 정말 아이도 좋아하고 저희들이 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잘 쓰고 있어요. 이 아이방도 지금 보시면은 창문이 되게 낮아요. 예, 밖으로 다 나가는 창인데 창문이 되게 낮고, 어떤 중정 텐마루랑 이렇게 연결을 시켜놨는데, 좀 예전에 그 우리 시골집처럼 저 텐마루랑 낮은 문이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좀 감성을 아이가 한번 좀 느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일부러 좀 낮춰서 설계를 했고,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면 저런 또 긴 창 부분이 있는데, 저희가 서양에서 이런 긴 빛들이 집에 깊숙이 파고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,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한 방입니다. 네. 똑같은 모양의 창문이 아이방에도 있고 이 안방에도 있고 화장실에도 있어요. 그래서 세 공간에서 다 뒷뜰을 볼 수 있다는 게 이 창문을 이렇게 이 위치에 뚫은 목적이기도 했고, 사실 이 공간을 이제 설계해 주셨을 때 설계에는 침대 위치라든지 붙박이장 위치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. 근데 저희가 이 집을 이제 어느 정도 공간이 다 만들어지고 입주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우리가 이 집에 사는 모든 시간 동안 이 방을 안방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. 어떤 공간을 쓸 것이라는 걸 픽스해버리는 게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저희는 침대도 만들지 않고, 그 다음에 붙박이장도 만들지 않고 이렇게 시스템으로 했어요. 나중에 저희가 다른 공간에서 이 기능들을 쓰고 싶다면 바로 옮겨갈 수 있게. 같이 와서 땅을 처음 봤을 때 이렇게 산이 수평적으로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미지를 제가 봤어요. 그래서 저 산을 집에서 한 번에 볼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들어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땅에 왔을 때 했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결과물이 수평으로 긴 띠창이었습니다. 그래서 되게 이 집에서 되게 좋아하는 제가 이제 뷰예요. 또 일반적으로는 창틀이라는 게 있거든요. 그 프레임을 이제 벽하고 일치시켜서 고양이들이 충분히 저기서 눕거나 걷거나 뭔가 놀이를 할 수 있는,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줬어요. 이 벽 전체를 걸어다니면서 캣워크 할 수 있는 역할을 정말 저희 아이들이 잘 쓰는 공간 중에 하나예요. 저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, 세로로 길게 뚫어준 저 창문 뜰 때 여기서 보이는 풍경이 정말 멋있거든요. 계절마다 바뀌는 그런 변화를 바라보는 게 너무 웅장하고 기분이 좋아서, 저희가 제 작업실인데 작업실에 가는 동선에서 항상 저기 서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만족감, 너무 좋다. 건축주도 처음에 어떤 한 공간에서 우리 집 외부 공간이나 내부 공간을 이렇게 조망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처음에 있으셨어요. 네.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반영한 공간이죠. 이제 낮은 가벽이 이제 브릿지랑 다르게 유리가 아니었던 이유는, 앉으면은 이제 집 내부가 보이는 게 아니라 저 천정에 노층 콘크리트를 보면 내가 일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? 이런 생각에 저희가 이제 그 천장에 마감을 안 하고 콘크리트를 바로 보여줘야겠다, 2층에서는. 그런 생각을 좀 했었죠. 처음에 이 공간이 너무 좁아서 되겠냐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. 근데 실제로 써보니까 충분하더라고요. 역시 전문가의 말을.
단독주택을 고집했던 이유는 아이가 어렸을 때 우리 가족이 좀 더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을 때 좀 이런 자연과 또 주변 이웃들과 열려있는 마음으로 함께 공동체 생활하는 그런 경험들 좀 선물해주고 싶었어요. 이전에 집을 살면서는 저희가 설계한 공간이 아니잖아요. 저희가 그 공간에 맞춰서 사는 거지. 근데 여기에서 살면서 좋다는 건, 가장 좋은 건 각각의 공간이 우리가 원했던 공간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이 집에 살면서 그 공간을 활용할 때 그냥 편하고 만족스럽고 내가 원했으니까 불편함 없이 쓸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집을 짓는다고 해서 내가 집을 짓는 거에 대해서 막 그 요소를 막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, 소재에 대한 것도 공부하고 뭐 마감에 대한 것도 공부하고 막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것보다 본인이 어떤 공간에서 살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. 사실 집을 짓는 과정에서 오늘 갑자기 공사가 시작돼서 내일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, 뭐 예를 들면은 기초공사를 한다. 그럼 기초공사를 하기 전에 그것에 대해서 살펴볼 시간이 있어요. 근데 건축을 하기 전에 반드시 내가 확실하게 생각을 마무리해 놔야 될 게 어떤 공간에 살고 싶은가, 어떤 집에 살고 싶은지,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잘 고민을 해놔야 되는 것 같아요. 그 집이 아무리 좋고 아름답더라도 내가 살고 싶은 공간이 아니면 불편한 거거든요.